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가을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다고 느끼실 텐데요. 아침 최저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맞바지, 가을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의 국비건의 사업 4조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건의 사업만 놓고 볼 때 경상북도는 올해보다 12.2% 증가한 4조 54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분야별로는 SOC가 2조 4,0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환경, 연구개발, 문화, 복지순이고 기타 4,717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3,185억 원, 포항 울산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849억 원, 영천 신경주 복선 전철화 786억 원, 포항 영덕 고속도로 939억 원 등입니다. 또 울릉공항 건설 389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199억 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46억 원 등입니다. 포항 동해간 동해선 전철화 200억 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100억 원, 경북 원자력 방제 타운 설립 25억 원이 그것입니다. 독도 수호와 보존 관리를 위한 건의 사업은 16건 가운데 9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습니다. 독도 전용 조사선과 환경관리선 건조, 안영복 기념관과 독도 박물관 노후 시설물 교체, 독도 시설물 관리 운영, 외국인 독도 탐방 사업,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조성 등 87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연초부터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자 해수욕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피서객 격감 원인은 3개의 태풍이 일찍 찾아왔고 워터파크 선호 등 피서 문화 변화도 있지만 해수욕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부족하고 상인들의 수용 태세가 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야간 개장 시범 운영과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피서철 성수기에 열고 KTX역과 해수욕장 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해수욕장 안내 도우미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지역 구도심의 경우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성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 4층 규모로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지진까지 이어져 각종 불편이 큽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 제한이 20m로 규정돼 쉽지 않습니다. 이 중심지에 지금까지 살아와가 40여 년간을 이 아파트에 살면서 아직 이대로 살고 있다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재산권 너무 침해를 받는 것 같고 불이익을 보고 있는 택이래요. 이곳을 비롯해 건축물 고도 제한이 20m로 묶여있는 경주 구도심 지역은 10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고도 제한을 20m에서 36m로 완화해달라는 청원서를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했고 서명운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20m로 묶여 있으면은 현재 그 개발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못합니다. 이게 반드시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주민청원에 따라 경주시는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이 안이 경상북도에서 확정되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이외의 지역의 경우 건축 고도 제한이 20m에서 36m로 완화됩니다. 고도 완화는 문화재청을 포함한 중앙 및 도 관련 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40년 이상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고도 완화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과 9개 공공시설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부터 알천파크 골프장 등 5개 시설을 관리하고 평생학습 가족관 주차장 등 4개 시설은 내년부터 위탁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신규 시설 수요조사와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합동실사를 마쳤습니다. 제3회 방사광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이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활용, 극저온 전자현미경과 세포막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이라는 3개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016년 세계에서 3번째로 준공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까지 설립되면 바이오 신약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필터 변색 대책으로 지난 이틀 동안 오천읍과 남구 지역 상수도 간 세척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세척 작업은 평상시 수돗물 사용 유속보다 높여 상수도 간 내부에 쌓인 퇴적물을 이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수돗물을 강한 속도로 빼내는 세척 작업 결과 탁도가 공급 기준인 0.5 NTU보다 낮은 0.23에서 0.3 NTU가 돼 상수도 간 세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무산된 신규 원전의 대안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최근 조성한 제2농공단지를 정부로부터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받아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 한 마을, 집집마다 옥상과 지붕 위에 3kW급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비용 630만 원 가운데 10%인 63만 원만 부담하면 한 달에 평균 4, 5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영덕군은 대안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40억 원을 들여 최근 조성한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농공단지를 신재생에너지 혁신단지로 명명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1년에 한 1,000가구 정도 태양광 설비 신청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태양광 하는 기업으로서 충분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영덕군의 목표는 이곳을 정부로부터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받는 겁니다. 기술 개발과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
5년간 5,2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미 200메가와트가 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 중인데다 대규모 해상 풍력과 수소 연료단지도 준비 중이어서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은 모든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면은 최소한 단지가 지정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영덕군은 에너지 메카로서 역할을 다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정책적 배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경주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산업부에서 희망지역 신청을 받고 있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당초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음 달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산업부와 경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 사업은 연차 사업이라며 유치위원회와 함께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 후 봉합을 하면 불법입니다. 경찰이 대구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장에서는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주사나 수혈 이런 부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업무들을 아예 병원이 시스템으로 법적 책임은 그것을 이제 하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 간호사나 또는 병원 직원들이 오롯이 이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가톨릭대병원과 동산병원, 영남대의료원, 파티마병원까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사가 지켜봤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간호사가 손파 검사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해가 이제 확인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또 병원 측이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병대 1사단은 경주시 안강읍 수변공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시작을 알리는 개토식을 열고 10월까지 발굴을 실시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6.25 전쟁 당시 기계 안강 격정지인 안강 어뢰산에서 실시되며 당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포항 경주 지역 유해 발굴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401구의 유해와 14,8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포항시 모 동네 문화체육회 회원들이 풋살구장 수익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전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8년간 회장을 맡은 A씨가 지난해 말 물러난 뒤 회계장부를 확인한 결과 풋살구장 이용 수익금 1억 2천여만 원이 모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감사와 언론에 보도되자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3개월 전 포항시로부터 회계 서류를 넘겨받았지만 조사에 진척이 없자 체육회 회원들이 검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포항시는 2007년부터 공공시설인 풋살구장의 관리와 운영을 동네 체육회에 맡겨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포항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의 순종황제 어갓길이라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바로 1년 전 일제가 대한제국 마지막 순종황제에게 반일 감정을 잠재우라며 남쪽으로 순행을 시켰는데 그걸 기념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무려 70억 원이 쓰였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 체결 1년 전인 1909년 순종이 대구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려고 대구 중구청이 만든 5m 높이 동상입니다. 동상이 서 있는 대구 달성공원 일대 2.1km 구간엔 순종 어갓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5년 동안 70억 원을 들여 도로와 인도를 새로 깔고 가로등, 순종 상징물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중 순종 동상이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일 감정을 잠재워달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대구에 온 순종을 기념하는 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궁중 대례복을 입은 모습을 세운 것도 역사 왜곡입니다. 1905년부터 10년 그 당시에 엄혹했던 상황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태평성대의 성대를 드러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동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토론회를 열자고 대구시와 중구청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어둡고 힘든 역사지만 그대로 드러내서 다음에 그 본보기로 저희들이 역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게 설치가 됐는데, 자치단체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취지로 조성했다며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금강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포럼이 어제 경주 더 K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신라시대의 금강산의 위상과 금강산에 남아있는 불교 문화유산, 금강산에 대한 역사 기록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금강산에 있는 유적을 스토리텔링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방패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방패장 기자재 가운데 일본산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감시, 배수, 공조, 설비 등 핵심 부품은 일본산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 계측, 크레인 설비 중 일부 일본산이 있으나 대부분 1에서 3년 내에 국산 또는 대체품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2주가량 이르지만 과일이나 햅쌀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사과, 배는 출하를 앞두고 막바지 관리 작업이 한창이고 햅쌀은 수확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청송의 한 과수원입니다. 나무마다 사과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색이 더 잘 들도록 반사 필름을 손보는 등 출하를 앞두고 막바지 관리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모든 걸 일정을 땡겨서 색을 내도록 준비했습니다. 생육 기간이 짧아서 대가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고, 이른 추석 탓에 재수용으로 주로 쓰이는 크기가 큰 사과는 물량이 줄었지만 전체 수확량은 늘었습니다. 배는 9월 초 수확이 가능한 신화나 황금배 같은 국산 품종이 확대 보급돼 일본 신고배를 점차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이른 추석에는 고품질 과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들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추석 햅쌀 시장을 겨냥한 재배단지마다 이미 수확 작업이 시작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심은 가격인데 물가협회 조사 결과 사과는 지난해 추석보다 11.5%, 배는 21.5% 각각 오르고 햅쌀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채소류는 가격이 내리고 소고기 등은 안정세를 보여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2만 8천 원대, 대형마트 31만 5천 원대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상반기에 이어 다음 달부터 휴일 없이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기계 임대는 안강읍, 서학동, 양분면 등 3개 사업소에서 진행하며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휴일에도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상반기 휴일 없는 임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기계 임대가 40%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다고 느끼실 텐데요. 아침 최저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맞바지, 가을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